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제이슨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에어십 AI 홀딩스하고 이노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라다인과 빅베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라다인 AI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다인은 주로 방위 분야나 상업 분야의 로봇 플랫폼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첨단 인공지능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로봇을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학습해서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팔라다인 IQ와 팔라다인 파일럿을 주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팔라다인 기술은 다른 AI 회사들과 차별화되면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주로 국방이나 물류, 로보틱스용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팔라다인이 작년에 했던 주요 계약과 파트너십을 잠깐 보면요. 우선 조지아주 워너 로빈스 공군기지 항공물류 단지와의 4년간 1,38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계약이 있었고요.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보여지고 좋은 피드백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육군과의 계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레드캣의 모든 틸드론에 팔라다인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레드캣과의 파트너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공군연구소와 팔라다인 파일럿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올해 초에 시작해서 2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의 계약들은 대부분 미국 국방부 관련된 계약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려는 미군 입장과 팔라다인의 기술이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팔라다인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과 코본용 팔라다인 IQ 상용 버전이 출시돼서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고객사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소형 드론용 팔라다인 파일럿 상용 버전은 올해 1분기 말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출시가 되면 레드캣 드론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인공지능 AI와는 다르게 팔라다인의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유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고유 노하우가 쌓여가면 점점 이 분야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팔라다인은 팔라다인 IQ와 팔라다인 파일럿 솔루션에 대한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객의 피드백을 기초로 해서 이 두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어서 팔라다인의 주가와 실적을 좀 보면요. 팔라다인은 기관 투자자가 26%를 소유하고 있고 내부자 비중이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12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5달러 후반까지 밀려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불안한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그리고 국방부가 50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타값이 3.84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매분기 적자 기업인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실적 내용을 보면요. 작년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작년 매출은 780만 달러를 기록해서 2023년 610만 달러에서 27%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2690만 달러를 기록해서 2023년에 1억 2100만 달러 손실에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업 비용이 73%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요. 순손실은 7260만 달러로 2023년 1억 1560만 달러에서 역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의 개선과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당 순손실은 2023년 4.51달러에서 2.71달러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 3분기 2100만 달러이던 현금성 자산은
보통주와 워런트 매각 등을 통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4,010만 달러로 늘었고요. 올 초에 1,44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현금 소각률이 유지된다고 해도 약 2년간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얼라이언스 글로벌 파트너스는 최근에 팔라다인의 2025년 매출을 600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했고요. 2026년에는 1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는데요. 팔라다인의 올해 매출 예상치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일단 올해를 기점으로 해당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2월 초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말보다 25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투기성 자금의 영향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 소진과 운영 지출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매월 16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에 이르는 지출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마진율, 자기자본 이익률, 자산 수익률 등의 지표를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개선은 되어가고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아직은 분기별 매출이 꾸준하지 않아서 미래 비즈니스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고객사의 숫자와 범위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술의 상용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규모가 작아서 인력 운영에 대한 리스크, 규제나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점도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이 국방 분야와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팔라다인의 기술 분야가 비즈니스를 수행해 나갈수록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기술 분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이고요. 팔라다인 기술에 대한 수요도 올해부터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팔라다인의 기술이 국방과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팔라다인이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리라 예상은 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노데이터의 경우처럼 올해 매출과 이익에 의미 있는 성장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 흐름은 계속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회사의 기초 체력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는 하되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빅베어 AI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빅베어는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의 국경 보호와 보안, 항공교통 분야 등에서 AI 기반으로 분석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실시간 데이터 예측과 분석, 예측 시각화 솔루션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공기관하고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분야의 금융, 의료, 물류, 유통, 제조,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분야의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AI 비전 기술 개발사 팡제암을 인수했었고요. 현재 CEO 케빈 맥알리너는 팡제암 CEO였다가 올해 1월부터 빅베어 CEO가 되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CEO가 정부 인맥이 좋아서 앞으로 더 많은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인 트루페이스와 같은 보안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국방 분야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용 보안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베어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베인이라는 제품은
위협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이고 AI를 활용해서 위협과 위험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는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빅베어는 모듈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서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원가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빅베어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다가 미국 국방부와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 외에도 작년에 유럽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의 마스터 서비스 계약, 덴버 국제공항의 생체인식 인증기술 설치 계약 등의 실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방부 디지털 인공지능국 CDAO에서 빅베어의 메인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이 외에도 최근 미국 해군성 시폴트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과 결제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 소프트포인트가 소프트포인트 페이를 통해서 기존의 파트너들에게 얼굴 생체 인식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빅베어의 생체 인식 매칭 솔루션 트루페이스를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빅베어의 얼굴 생체 인식 신원 확인 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해서 보안을 개선하고 사기 거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프트 포인트 페이는 현재 은행, 식당, 소매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이 빅베어에게는 186억 달러 규모의 생체 인식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쉽게도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요. 지난 영상에서 방송을 했을 때 종가 기준 3.1달러였는데 위와 같은 추가적인 호재 소식들로 인해서 2월 들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상승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팔라다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빠른 차익 실현, 불안한 주요 지표와 정책, 그리고 주요 고객인 국방부가 500억 달러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분의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고요. 현재는 5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베어는 개인 투자자가 56%를 소유하고 있고요. 사모펀드가 26%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 빅베어의 50일 단순 이동 평균은 5달러이고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은 2.9달러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마이너스 7.47, 베타는 3.17인데요. 부채 비율은 2.08, 당좌 비율 2.06, 유동 비율은 2.0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은 주가 상승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빅베어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요. 2022년 매출이 6% 증가에 그쳤고 2023년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었습니다. 2023년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요 고객이었던 버진 오빗의 파산이었다고 하고요.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둔화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매출을 다시 분기별로 보면요. 빅베어의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총 대비해서는 매분기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매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 계약에서 나오는 매출 외에는 다른 파트너십이나 계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첫 9개월 동안의 빅베어의 매출은 총 1억 1,44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인상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었고요. 특히 2024년 3분기 동안의 영업 손실도 총 1억 2,5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8,500만 달러의 영업권 손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AI 비전 기술 개발사 팡지암 인수 효과와 추가적인 정부 계약으로 인해서 작년 3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00만 달러 대비해서 22.1% 증가한 4,150만 달러였고 조정 에비타는 90만 달러를 기록하긴 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직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전체 매출은 8% 증가한 1억 6,800만 달러,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100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들의 2025년 올해 매출 전망치의 경우에는 대략 12에서 15%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대략 1억 8천만 달러, 조금 많게는 1억 9,300만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조정 에비타도 500만 달러의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빅베어는 적자 기업이고요. 마진율과 수익성의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기업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애널리스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 에비타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빅베어의 주가 매출 비율의 경우에 구글이나 IBM 같은 회사보다는 높지만 팔란티어 같이 최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AI 중소형주와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상승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가오는 3월 6일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해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보통 실적 발표 전이라도 조금씩 반응을 하기 때문에 3월 초 주가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보안에 대한 우려가 방위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빅베어의 기술이 확장이 되면서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어 나갈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는 민간 분야 시장으로의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빅베어의 기술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로보틱스 분야를 통해서도 의료, 물류, 제조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빅베어의 미래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가 하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빅베어의 생존 여부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의 입김에 주가가 너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재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빅베어는 당장의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역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올해 전체를 봤을 때는 실적이 작년보다는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 분기 실적이 예상 성장률과 비슷하게 나와준다면 올해 주가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빅베어는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